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은 제가 요즘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수에 대한 상방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이런 첨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최근 한 달 동안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올라올 때마다 우선은 수익을 꼭 챙겨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른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리뷰할 때마다 지금은 이제 수익을 좀 챙겨 두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조정장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제가 하방으로 좀 봤는지를 다시 한번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선은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된 지수였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어떤 이 상승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부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동안 한 달 동안의 시장을 땡겼던 거는 결국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이나마 걷어지면서 해소가 되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올라갈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라고 저는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 또 미국 당국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아시아 통화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절상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이 수출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최근에 미국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발표가 되고 나서 이번에 이제 미국 20년물 국채금리 입찰에서 좀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떤 호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상방은 제한적이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라고 본다면은 개별 테마, 과대낙 폭주 이런 데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제도 사실 이제 정책주들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 다 뱉어냈기 때문에 빠져도 덜 빠지고 만약에 또 이번 주에 있을 대선 토론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부각받으면은 또 관련해서 또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하셔도 하나의 분산 투자 관점에서 좋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도 사실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할 것 같아서 이 9만 달러 전에 제가 우리구슬 투자하고 하나투자증권을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방송 그리고 생쇼 방송에서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자,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9만 달러가 되지 않았었고 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봤었을 때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AI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첨단 산업 AI가 아니라 이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는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봤던 거고요. 대체 투자 중에서 자산 중에서 많이 부각받았던 게 그동안에 이제 금에 대한 이 수요가 상당히 많았지만 금보다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이제 앞으로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지 않을까라고 했었고 또 미국 내에서도 이 가상자산법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증권주 흐름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증권주 전반적으로 잘 가는 분위기에서 또 STO 관련된 부분들은 또 정책적인 이슈 부각받을 수 있고 또 비트코인 가격 관련해서는 왜 부각받냐면은 결국에는 그 이 거래소인 업비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두나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이기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종목은 우선은 어느 정도의 5위격이나 10위격 정도는 좁힐 수는 있겠지만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우선은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3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죠. 그죠? 3차가 달성을 한 거고 4차 목표가를 4,45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전에 저 구간, 고점 구간보다 약간 아래 가격대인 한 4,45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위자료 줘봐 해가지고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제 위성통신,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피런티어를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좋았던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부터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피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특히나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부각받는 종목인데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6월 말 공개 기대감이 있으면서 어제는 급등을 했습니다만 또 지난밤에 이 테슬라 관련된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 중에서는 약간 그 도입하는 속도가 기대했던 거에 조금
느려질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돌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오늘의 조정은 우선 거래가 동반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약간 매수 부재 속에 나타나는 약간의 매도 물량에도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추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저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약간은 조금 눌릴 자리는 있어 보입니다만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을 잡아놓고 돌렸을 때 먼저 갈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로 올라올 수 있는 뭐 자율주행, 뭐 예를 들어 우주항공 아니면 로봇 이쪽에 대한 부분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은 계속해서 추세는 유지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9,950원 계속 그냥 보유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리뷰할 종목 바로 어제 공략주인데 이제 시장 빠지니까 당연히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HVM이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테슬라 관련해서 또 공급했던 이 스타링크 쪽 관련된 공급했던 이력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공략을 했지만 제가 이제 요즘에 종목들 말씀을 드릴 때 물론 뭐 매수가나 아니면 전반적인 공략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이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은 우리가 비중을 화끈하게 들어갈 비중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의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이 종목 약간의 내려올 자리는 보이죠. 만약에 오늘 종가 부근이 마감까지 약간 여기서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뭐 기술적으로는 약간 좀 내려올 자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한 21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노란색 21선 정도 대응하시면은 요 구간에 이제 121선하고 61선 맞고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저는 첨단산업 관련된 종목들부터 탄력이 붙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내려올 자리까지 생각하시고 비중 조절 잘 하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반등 파동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그 관련된 정책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다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빠져도 덜 빠지고 만약에 또 이슈 부각 받으면은 그래도 리스크 대비해서 조금 먹을 룸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6,780원이고요. 종목명은 데이원 컴퍼니라는 기업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 코드는 373160이고요. 제가 먼저 차트부터 보여드리면은 자, 이전에 이렇게 급등했던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뱉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부터 저는 항상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이때 급등을 출발시켰던 그 가격대 부근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아무튼 이 대원 컴퍼니는 우선은 기술적으로 지금의 진입 자리는 나쁘지 않다. 자, 근데 왜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는 자료를 보면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원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뚜렷한 지수를 한 번에 확 끌어올린다는 이슈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부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또는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 같은 논리지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는 격에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료를 뽑아냈었을 때 자, 요 재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약간 한 일주일 정도 이내로 보되 만약 주가가 안 올라가면은요 대선까지도 다시 한번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빠져도 그나마 손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이 리스크, 이 손절 구간 대비해서 폭 대비해서 기대 수익의 폭이 더 높기 때문에 손익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이 대선 후보들의 1차 토론회가 이미 지난주에 진행이 됐습니다. 토론 분야는 바로 경제였고요. 자, 이번 2차 토론회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토론 분야가 바로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와 관련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청년, 뭐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저출산과 관련된 이 저출생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도 또 이슈 부각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이 탄소포지, 뭐 CCS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또 키워드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최근에 이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들, 뭐 임플란트 관련된 또 이슈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쪽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관련된 정책주들에 대한 차트 흐름을 아까 돌려보니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 재료에 대한 부분들, 일정주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내려올 자리가 보인다면은 이제는 뭐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전처럼 막 몇십 프로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나름대로 노출이 됐던 정책주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너무 큰 수익보다는 그냥 지금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약간 짧게 스윙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오늘 뭐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제 나우로보틱스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런 AI 로봇과 관련된 발언들이 나와주면서 올라갔듯이 저는 이전에 이 대원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자, 이재명 후보의 100조 투자 AI 인재 양성과 관련된 소식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 급등했던 그 시세가 아마도 이런 이슈 때문에 부각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AI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직장인들의 AI 학습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도 지금 현재 이제 챗 GPT 같은 이런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상담도 가끔 해요. 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니면 뭐 다른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화풀이도 거기다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얻어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장인들의 이 학습이 늘어나게 되면은 격에 관련해서 이 대원 컴퍼니도 같이 AI 쪽 관련된 교육 쪽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자, 그러면 이 기업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테마성으로만 가느냐, 실적도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또 나름대로 실적도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내려가 있다면은, 그리고 시장 자체가 뭔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단기적으로 약간 부족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대선 토론회가 있다면은 그래도 지금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우선 좀 짧게 잡을 겁니다. 7,150원으로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3시 40분에 진행을 하고요. 뭐 로봇주들이나 뭐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자, 오늘 바이넥스 급등했죠. 제가 최근에 바이넥스는 제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급등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3시 4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